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요즘 많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더리움 200 ETF, 티커명 ETHU입니다. 먼저 ETF부터 살펴봅시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죠.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전체를 한 번에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편리하며 운용 비용도 낮습니다. 이 장점 때문에 ETF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2차전지, AI, 반도체, 원자재 등 다양한 테마형 ETF에 많이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암호화폐 관련 ETF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 ETF를 이야기해야겠죠. 레버리지 ETF는 말 그대로 지수의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200 레버리지 ETF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오늘 S&P 500 지수가 1% 오르면 ETF는 2% 오릅니다. ETHU도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기초 자산이 이더리움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2배 추종은 하루 단위로만 보장됩니다. 즉, 장기간 보유하면 실제 이더리움의 상승률과 ETF의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변동성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단기 매매용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ETHU가 생겨난 걸까요? 첫째, 투자 수요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당연히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합법적인 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과 개인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째, 시장 확장성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ETF로 포장했을 때도 매력이 큽니다. 특히 NFT, 디파이, 레이어이 같은 생태계 확장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죠. 셋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선호입니다. 미국 운용사들은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더리움 ETF보다 2배짜리 ETHU가 오히려 더 인기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환경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규제 당국이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는 세금 부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즉, ETHU는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ETHU를 이해하기 위해 이더리움의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ETHU라는 ETF는 결국 이더리움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깊이 알지 못하면 ETF의 본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가 다를까? 이더리움이 왜 디지털 오일이라고 불릴까?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생태계의 힘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의 차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 즉, 비트코인의 목표는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 불리죠. 금처럼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돈이라면 이더리움은 컴퓨터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 기능을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즉, 이더리움 위에서는 단순 송금뿐 아니라 계약 게임, 금융, 예술 등 수많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이더리움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입니다. 은행, 변호사, 공증인 같은 중개인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구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1ETH를 보내면 너는 나에게 디지털 그림 파일을 넘긴다. 이 조건을 코드로 작성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려두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가 만들어낸 혁신은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ETHU, 이더리움 200 ETF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상품, 바로 ETHU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다 라는 말만 듣고 진입했다가 ETF의 구조적 특성을 몰라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THU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기초 자산이 이더리움 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입에 레버리지가 붙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ETF 운용사는 선물 스왑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정확히 2배의 수익률을 추종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더리움이 5% 오르면 ETHU는 10% 오르도록 맞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DAI 리셋 1일 재조정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핵심 개념인 변동성 손실 발러틸러티 디케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단위로 재조정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 수익률이 실제 기초 자산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ETHU는 일반 주식형 레버리지 ETF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을 기초로 합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크다. 하루에 510% 변동은 일상. 24시간 거래된다. 전통 주식 시장처럼 마감이 없다. 규제 불확실성 정책 리스크가 잦다. 이 때문에 ETHU는 일반 레버리지 ETF보다 더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더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ETHU의 매력을 느낄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기간 큰 수익 가능. 이더리움이 한 달에 30% 오르면 ETHU는 6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접근. 코인 거래소 계좌 없이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 가능. 환율 해지 효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추가 수익. 기관 투자자 접근. 제도권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성 확보.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변동성 손실 장기 보유 시 구조적 손해. 과도한 변동성 하루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도 가능. 규제 리스크 미국 SEC나 한국 정부 규제 변화. 환율 리스크 달러 약세 시 손실. 기술 리스크 이더리움 자체 업그레이드 지연 해킹 이슈. 즉 ETHU는 몰빵하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ETHU는 사실 독특한 상품은 아닙니다. 이미 비트코인 2배 ETF, 나스닥 3배 ETF 같은 다양한 레버리지 ETF가 존재합니다. 다만 ETHU는 암호화폐 ETF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가격은 더 안정적, 변동성은 ETHU보다 낮음. 나스닥 3배 ETF TQQQ 주식 기반 거래 시간 제한. ETHU 변동성 극대화 24시간 시장 반영. 즉 ETHU는 기존 레버리지 ETF보다 훨씬 더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자 주식처럼 거래 가능. 레버리지 ETF는 파생 상품과 1일 재조정으로 2배 추종. ETHU는 이더리움의 높은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 장점은 단기간 고수익, 리스크는 변동성 손실. 글로벌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ETHU는 단기 매매형 투자자에게 맞음. 결론은 명확합니다. ETHU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단기 추세 매매용 도구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서학개미들이 ETHU 같은 초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몰릴까?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일까요? 물론 그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한국 투자자만의 특유의 심리와 투자 문화,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율 효과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원달러 환율이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400원일 때 ETHU를 샀다고 합시다. 이후 이더리움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면 ETF 가격이 환율 덕분에 원화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환율이 1,200원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죠. 이 환율 효과는 한국 투자자에게는 추가 수익의 기회이자 추가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히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달러 자산에 올라타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최근 수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서학개미들은 ETHU 같은 달러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 성향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단타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이오주가 뜨면 바이오주로 몰리고 2차 전지가 뜨면 배터리주로 몰리고 AI가 뜨면 AI ETF로 몰립니다. 즉 한국 투자자들은 빠른 순환매에 익숙합니다. ETHU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타 성향과 맞아떨어집니다. 하루에 10% 수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성공 경험의 확장입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엔비디아, AI ETF 등을 통해 이미 큰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큰 변동성을 원합니다. 나스닥으로는 입에 못 번다. ETHU라면 가능하다. 즉, 익숙한 투자 성공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부른 것입니다. 기술주에서 AI로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ETF로 흐름이 옮겨온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주식 투자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증권사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미국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레버리지 ETF, 테마형 ETF. 이런 상품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서학개미들을 미국 시장으로 이끕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빠른 보상에 대한 욕구. 한국 사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학 취업, 결혼, 집 모두 빠른 게 미덕으로 여겨지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기다려 수익 내는 것보다 이번 달 안에 수익 내는 게 낫다. 집단 심리. 커뮤니티 유튜브, 단톡방에서 ETHU 수익률 대박이라는 글이 퍼지면 다 같이 몰립니다. 위험 감수 성향. 잃어도 된다, 대신 먹으면 크게 먹자. 특히 2030대 투자자일수록 이런 태도가 강합니다. 이런 심리 구조가 ETHU 투자와 딱 맞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현실도 반영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집을 사기 어려운 세대는 금융 투자로 눈을 돌린다. 저성장, 저임금,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 비투 문화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분위기. 이런 배경 속에서 단기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품으로 ETHU가 선택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 선호, 인덱스 펀드 중심. 유럽 개인 투자자 안정형 자산, 배당주 중심. 한국 개인 투자자 고위험, 고수익, 단타 중심. 이 차이가 ETHU 같은 초고위험 상품에 한국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정리해봅시다. 환율 효과, 달러 강세 속 추가 수익 기회. 투자 성향, 단타, 테마형에 강하다. 성공 경험, 기술주에서 코인으로 이동. 접근성, 클릭 몇 번이면 미국 ETF 매수. 심리학, 빠른 보상 욕구, 집단 심리. 사회 배경, 부동산 임금, 정체 속 금융 투자 열풍. 글로벌 비교, 한국 투자자는 고위험 상품에 더 열광. ETHU는 한국 투자자들의 성향과 시대적 배경이 맞물려 탄생한 완벽한 투자 심리의 산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ETHU의 장점과 리스크를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금융 상품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장점이 강렬할수록 리스크도 치명적입니다. ETHU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동시에 단기간에 자산을 반토막 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단연 단기간 고수익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한 달에 30% 올랐다고 해봅시다. ETHU는 구조적으로 약 60% 수익을 줍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 만에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기회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런 기회는 매력적입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으로는 내 인생 못 바꾼다. 이런 현실인식이 ETHU 같은 상품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보통 이더리움에 투자하려면 코인 거래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ETHU는 다릅니다. 그냥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것뿐입니다. 즉, 국내 증권사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매수 가능하다는 뜻이죠. 법적으로도 훨씬 안전합니다. 이 점은 특히 기관 투자자와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코인 거래소의 보안 리스크, 해킹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장점은 환율 효과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살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가격이 그대로인데 달러 환율이 1,300원, 1,400원으로 오르면 ETHU는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즉, ETHU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 환율 상승이라는 이중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리스크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봅시다. 첫 번째 리스크는 변동성 손실 발러틸러티 디케이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파생 상품을 재조정하는 구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실제 기초 자산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죠. 첫째 날 10%, 둘째 날 마이너스 10%. 이더리움은 사실상 원점 마이너스 1% 근처. 하지만 ETHU는 약 마이너스 4% 손실. 즉, 횡보장에서는 손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미국 SEC는 아직 암호화폐 ETF에 대해 완전히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ETF 유동성이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ETHU 같은 고위험 상품은 정부가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약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아까 장점으로도 언급했던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지만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 ETHU 투자자는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도 원화 기준 수익은 줄어듭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이벤트가 환율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HU 투자자는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중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이더리움 자체 리스크입니다. 업그레이드 지연 샤딩, 레이어이 같은 기술이 늦어질 경우 성장성 훼손, 보안 리스크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네트워크 장애, 경쟁 리스크 솔라나 폴리곤 같은 경쟁 블록체인의 약진. 이런 기술적 불확실성이 ETHU 가격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즉, ETHU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트레이딩 도구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해했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ETHU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앞서 ETHU의 구조와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전 전략입니다. ETHU는 분명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을 갖춘다면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트레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 분할 매수 매도, 손절매 규칙, 환율 관리,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ETHU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전략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ETHU는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손실이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THU를 6개월 보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더리움 가격은 제자리일 수 있지만 ETHU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HU는 며칠에서 몇 주 정도만 보유하는 게 적합합니다. 즉, 단기 추세장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ETHU는 트레이딩 도구이지 장기 투자 자산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 매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욕심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한 번에 몰빵을 합니다. 하지만 ETHU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타이밍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4구간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전량 매도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심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손절매 규칙입니다. ETHU는 하루에 마이너스 10% 이상도 떨어질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손절 규칙이 없다면 순식간에 계좌가 붉게 물듭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5% 이상이면 과감히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미리 정해놓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환율 관리입니다. ETHU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일 때 매수했다면 이후 1,200원으로 내려가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1,400원으로 올라가면 추가 수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환율 1,300원대 이하일 때 매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가격만 보고 진입하지만 사실 환율은 숨겨진 두 번째 차트입니다. ETHU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입니다. ETHU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적정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 이내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ETHU가 크게 오르면 계좌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크게 떨어져도 전체 자산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즉 ETHU는 포트폴리오의 양념이지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정리해봅시다. 이더리움의 기술 업그레이드는 ETHU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신뢰와 유동성을 높인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와 기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투자자에게 ETHU는 기회이자 경고 동시에 학습의 장이다. 결론 ETHU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전략 상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ETHU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이더리움의 본질, ETHU ETF 구조, 장단점과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결론까지. 투자에는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특히 ETHU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